저번 시간에 우리는 공산주의의 전략을 알아보았고 그 배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내용을 짧게 복습한 후에 실제로 공산주의와 사단의 전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실제 너무 많은 영역 가운데 사단의 전략이 퍼져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문화 영역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는 물질 막론주의 서구 사회를 부르주아와 노동자 계급 구조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각국의 노동자들이 합심해 혁명을 일으키게 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1914년 세계 1차 대전과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 마르크스의 이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에는 안토니오 그람시와 기에르기 루카치가 마르크스의 이론의 오류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르크스의 오류를 지적하고 문화 헤게몬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관과 제도인 언론 매체, 연예계, 교육기관, 공직 등을 장악하여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문화에 등을 돌리게 만들어야 한다. 그람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기관을 장악해서 자신이 속한 문화에 등을 돌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화의 변화를 통해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 정치혁명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2대 총장이었던 호르카이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총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차츰차츰 한 해 두 해, 세대의 세대를 거쳐 점진적으로 교육기관, 공공지적에 침투해 그들을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들어 보편적인 편든주의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 이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총과 칼로 세상을 점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점령하여 세상을 공산주의화시키기 위해 전략을 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지난 강의 때 프랑스 68 문화혁명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의 전략에 성정치 이론을 더하여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문화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넣어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일 뿐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계에 퍼져 있는 사단과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전략을 보기 위해 첫 번째로 볼 것은 현대 영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현재의 모든 문화가 이 영화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영화는 미디어 전략의 지침서와 같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왜 첫 번째 바벨탑을 실패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두 번째 바벨탑을 완성해 이들을 지옥으로 데려갈까를 연구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야 하고 사람의 손과 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고 듣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포스터에 그려진 여자 로봇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으로부터 몸에 줄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보고 듣는 문화입니다. 이 여신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생각으로 들어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여신이 앉아있고 그의 몸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 문화가 나오고 박사는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공부하는 애들을 묶고 일하는 사람, 음악 듣는 사람, TV 보는 사람들을 묶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가 시원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웃으면서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사단은 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미디어 전략을 나타냈고 이 영화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문화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영향은 모든 미디어 계열에 퍼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유명한 팝 가수의 의상입니다. 그리고 비욘세, 레이디 가가도 100년 전 영화의 의상을 모티브로 제작하고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의 생각에 침투해야 그들을 바꾸고 그들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것들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무의식에서부터 서서히 그 생각을 넣어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러한 작업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의식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우리의 무의식에서부터 공략을 시작할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본 사람의 생긴셈을 기억하고 있나요? 아마 이 질문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식의 단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마치 서랍과 같아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저장합니다. 무심결에 본 사람, 수업 시간에 자면서 들었던 선생님의 한마디, 어릴 적의 한 경험들과 같은 모든 기억들이 내 속에서 완전히 잊혀졌다고 생각되지만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저장해 둡니다. 또한 무의식은 모든 기억들을 서랍에 저장해 둘 뿐 아니라 그 기억들의 세부적이거나 숨겨져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들, 우리의 오감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은 모르고 지나치지만 무의식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의 특징을 사람들이 상업적 용도 혹은 정치적 용도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식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잠재 의식 속에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서브리미널 메시지라고 합니다. 서브리미널 메시지에 대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1957년 제임스 비컬이라는 사람이 뉴저지의 한 극장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순간 노출기라는 장치를 사용하여 영화 상영 도중 필름 사이에 팝콘과 콜라를 사라는 문구를 3000분의 1초씩 반복하여 삽입했습니다. 눈을 깜빡거리는 속도가 0.1초라고 하니 얼마나 빠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인식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6주간의 실험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간 노출이 된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이 그냥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보다 팝콘과 콜라를 많이 샀고 이에 따라 매출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브리미널 메시지를 이용하여 기독교 스피릿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화를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문화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공격하고 있는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지만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디즈니의 라이온 킹 영화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를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주인공이 사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사자의 얼굴 속에 숨겨져 있는 여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인공 사자가 절벽에 앉을 때 먼지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 위에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알파벳이 저런 알파벳입니다. 또 미키마우스와 인어공주 포스터에 보면 남성의 성기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디즈니의 영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즈니 영상 중에 피터팬이 자신의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 중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장면을 그림자에 추가시켜 놓았습니다. 슈렉의 한 장면에 약물 곤장이 나오는데 그 약물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비아그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2에 보면 자동차들끼리 레몬 파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한국의 문화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외국에서 레몬 파티를 뜻하는 것을 찾아보면 남자 노인 셋이 성관계를 가지는 파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1977년 생지구도대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얼핏 보면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장면이지만 이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게 되면 건물 밖에서 여자가 알몸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가 어린 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어린 아이에서부터 그들에게 성적인 충동을 무의식 속에 넣어주고 기독교 스피릿을 흔들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수십 년을 걸쳐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들이 원하는 세상 문화를 넣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이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자 이들은 본색을 내어 대놓고 미디어가 정치적 올바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근 할리우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데드풀2에서 개그만큼이나 인상 깊었던 것은 정치적 올바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즘 헐리우드 영화판에서 정치적 올바름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기회를 얻는 형평성을 미디어가 선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들은 숨겨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올바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끌어간다는 정치적 올바름은 무엇일까요? 이 영화 한 장면만 보아도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But I can't do this alone. We're gonna form a super duper group. That's what we're gonna do. Our group will be forward thinking, gender neutral. We will be known as X-Force. Isn't that a little derivative? You're absolutely right. Now, cue the music. Don't call it a coup. 여기서 팀 이름을 말하는데 엑스맨은 너무나 남성주의라 엑스포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당연히 남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50가지에 넘는 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점점 노골적으로 이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최근 많은 한국 배우들의 출연에 관심을 끌었던 미국 드라마의 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냥 독특한 미드라고 생각하고 봤다가는 파격적인 설정에 컬처 쇼크 단단히 걸리는 배드나와 이경영, 거기에 차인표와 마요미까지 출연하는 신기하고 이상한 미드 센스8입니다. 별다른 정보 없이 이 시리즈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상당한 컬처 쇼크를 겪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공들의 캐릭터 설정이 다분히 파격적이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멕시코시티에서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액션 스타 리토는 남자를 사랑하는 게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블로거이자 해커인 노미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트랜스젠더죠. 하지만 또 동시에 여자를 사랑하는 레즈비언적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의 설정뿐만 아니라 이 인물들이 성적인 정체성 때문에 방황하는 이야기, 또 수위 높은 19금 장면들까지 더해지면서 파격적인 설정만 남발하는 막장 드라마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센스8은 매트릭스 시리즈로 너무도 유명한, 처음엔 형제에서 남매를 거쳐서 이제는 자매가 된 워쇼스키가 각본, 연출, 제작까지 도맡은 시리즈인데요. 이런 그들의 전력 때문에 워쇼스키의 상황이 너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만든 감독은 형제에서 남매로, 남매에서 자매로 성을 바꾼 워쇼스키 감독입니다. 저런 사상을 가진 감독이 영화를 만드니 당연히 이런 드라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점점 서구 사회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결국 서구의 모습은 정치적 올바름이 장악한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Welcome. Ignore that. It will end. Now, our first question, 1 plus 1. Yes. 2. Incorrect. Yes. Multiculturalism. Well done, Simon. Next question. What is 3 times 3? Yes? 9. Wrong. Yes, Penelope. Gender equality. Very good, Penelope. Is this a joke? You think gender equality is a joke? No, but isn't this a maths class? Don't be so racist. I just asked a question. We don't ask questions. Questions are offensive. Yeah! Now, students, I trust you've all completed your research assignments. And remember, the person with the highest mark will be flying to New York to present their paper at the World Mathematics Summit. Well done, Penelope. 6 out of 10. You too, Simon. 6 out of 10. Hey, be careful. You've been staring at her for 10 seconds. What? It's a form of harassment to stare at a woman for more than 15 seconds straight. And when I use the term straight, I don't mean to offend any persons of a non-traditional sexual preference. And when I use the term non-traditional, I don't mean to offend any persons who oppose historically normalized... Okay, I get it. Unfortunately, Sunshine, your research assignment is only worth a 1 out of 10. I've used Fourier transform and mathematical methods in electronics to analyze the electrodiagrams of at-risk patients and calculate their risk of experiencing a heart attack. I mean, it's a new method, but it could potentially save thousands of lives. 7. You barely even read it. You used red pen. What? Red is considered offensive in many religions. Why would you belittle everything down to a singular colour? Well, humanity is a rainbow of beauty and spirituality. Yeah. Okay, fine. 7 out of 10, but that still means I get to go to the summit, right? The marking process isn't over yet. Now, because we live in a society based on equality, the total amount of marks are to be divided equally among our students. You've got to be kidding me. Well done, students. We're all equal. We're all average. Yay! But then who gets to go to the summit? Oh, we haven't added our privilege points yet. Don't you know anything? That is correct. Now, Penelope, you are female, so that's +1 privilege point. However, you are white, so that's -1. I'm also bisexual. +1. That leaves you with a total score of 6 out of 10. Simon, unfortunately, you're straight, white, and male. And cisgendered. Yes, so that's -4 privilege points, which leaves you with a total score of 1. It's only fair. Now you're male, and I don't like you. So that's -2 privilege points, but you are brown and sexually ambiguous. So that's +2. That leaves you with a total score of 5. Wait, why am I sexually ambiguous? And finally, Sunshine. I'm gay, I'm trans, I'm Asian, I'm overweight, I'm lower class, I'm unintelligent, unattractive, I've got hairs on my nipples, and I also got body odor, and I can't really run properly or tie my shoelaces by myself. And I once watched a pigeon die. Wonderful, Sunshine. That's 13 privilege points. That leaves you with a total score of 18 out of 10. Well done, Sunshine. You're going to New York. Hooray, Sunshine! We knew you could do it! Let me see this. They've just written equality and drawn love hearts on a piece of paper. He expressed himself, and it's beautiful. He didn't even spell equality correctly. We don't discriminate. This has nothing to do with mathematics. You think you're so great with your maths and your science and your facts? What about feelings, huh? Yeah.
Feelings are more important than facts. Yeah! This is wrong. You're all crazy. Stop violating me with your different opinions. I have the right to speak my mind. No, we have the right not to be offended. And that's more important. And if you don't stop verbally assaulting us, we will be forced to attack you in self-defense. Can't do that. Actually, we have every right to do so. And it's illegal for you to fight back. Yeah! This is insane. Prepare to die a noble social justice warrior. Death! Welcome. Ignore that. It will end. 여러분, 이것은 실제 서구 몇몇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화에서부터 드라마까지 그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숨겨놓은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다음 세대들은 그들에게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이런 것에 노출이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을 배격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미디어 중 영화, 드라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는 영화, 드라마, 소설, 음악을 따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해리포터의 영화는 소설의 영감을 받고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수많은 소설들은 음악의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통로이며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영감의 원천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의 영감의 통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디 가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이 포르노에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 유명한 팝 가수는 자신이 귀신과 하룻밤을 보내고 곡을 쓰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충격적이시죠? 오늘날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주자들이 저렇게 영감을 받고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영감의 시초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단순히 공산주의자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문화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더 깊은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가요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한국 가요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SM 회장과 로스차일드 가문과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칭 유대인이었고 오늘날 사단 순배교의 우두머리입니다. 2009년도에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고 첫 번째 나온 노래가 런 데빌 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노래가 루시퍼라는 노래입니다. 2009년을 기점으로 한국 가요계는 대놓고 사단을 숭배하고 음란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너무 심한 장면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알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너무 선정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잠깐 동안 영상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착각이 아닙니다. 이 뮤비를 제작한 감독이 자신이 이런 의미로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전략으로
우리를 이미 장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공산주의자들, 아니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기독교를 어떻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디어의 전략을 짜놓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미디어 전략들을 통해서 불신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인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히 봉사하지만, 심지어 예배는 드리지만 문화가 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삶이 아니라 문화가 무엇을 말하는가, 문화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강명식 찬양 인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하는 학생들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 학생들, 후배들을 만나면서 참으로 귀한 지체라고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찬양도 잘하고 뜨겁게 예배도 하고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삶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어두운 시대입니까? 찬양 사역하고 사역자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인데도 혼전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혼전 동거, 낙태와 같은 이런 죄들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는 성적인 죄라는 설교에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포르노에 중독된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그저 안락한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는 안락한 삶을 추구하다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음란한 가운데 노출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었던,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던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난 DNA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다 할지라도 그가 이 부분에서 타협한다면, 여인에게 눈을 돌린다면 넘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그 DNA를 믿었고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 있었던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여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척을 300명이나 거느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문화와 타협했던 사람의 최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선택의 차이가 나의 말년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냐를 결정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잘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다른 문화에 있는 그 문화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배척했던 그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과 같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지금 죽어져가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죽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희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